어, 여기는 선형이니까 직진하라는 거네. 어, 여기는 점형이다. 그러면 꺾어야 되는데. 끼익 우당탕탕탕. 어, 괜찮으세요? 어, 네. 어쩌다가 넘어지셨어요? 시력이 불편하지 않았을 때는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는데 시력을 잃고 나니 바닥에 있는 점자 블록이 깨져 있기도 하고 앞에 장애물도 있기도 해서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방금 넘어지신 이유가 혹시? 어, 점자 블록이 있기에 믿고 걸어갔는데 시설 관리가 부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처럼 저희 점자블록에 대해서 이야기를 저희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쓰레기통 위에 점자블록이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종합버스 터미널에 있는 점자블록이 끊겨져 있는 상황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마치 이 사진과 같이 말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례들을 뉴스 기사를 통해 접한 후 이에 대해서 자료 조사를 하고 점자블록의 열악한 실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자료조사 후 안산시, 안양시, 군포시에 나가서 점자블록에 관련한 열악한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위 사진과 같이 장애물이 막혀있는 점자블록 혹은 파손되거나 깨져있는 점자블록 등등 다양한 열악한 실태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점형 점자블록과 선형 점자블록의 혼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점형 점자블록은 점으로 되어 있는데 방향 전환을 유도하는 점자블록이고 선형 점자블록은 직선 거리를 유도하는 점자블록입니다. 이 두 가지의 점자블록이 혼란이 오게 되면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심각한 문제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위 사진이 바로 점형 점자블록과 선형 점자블록에 혼란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후 저희는 저희 안양외국어 고등학교에서 교내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우선 저희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는 점자블록 실태에 대해서 왜 열악한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의견으로는 인식 부족, 그 다음엔 재정상의 문제,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않고 정책의 변화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점자블록의 관리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의견으로는 시각장애인 분들의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또한 일반인 행인들의 사고 위험을 줄이고 마지막으로는 미관상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후 저희는 안양 1번가에 나가서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는 점자블록이 60cm 이내에서는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고 또한 점형은 방향 전환, 선형은 직선 거리를 유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에 관해서 간단한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사람은 약 20명 정도로 적은 사람을 보였지만 이거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사람은 약 130명 정도로 거의 대다수가 이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점자블록에 관련된 대안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노력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점자블록 설치 법률은 너무나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더 이상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들을 보호하고 위하는 존재가 아닌 시각장애인들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점자블록 설치 법률을 탐구해 보았습니다. 먼저 저희는 점자블록 설치 법률 안에 있는 점자블록 의무 설치 사항이 잘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정 규모 이상의 편의시설에는 점자블록을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과 같이 이 사진을 보시면 지하철 입구가 보이실 텐데요. 이 앞쪽에는 점자블록이 설치가 되어 있지만 안쪽에는 점자블록이 거의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전국의 편의시설 중 점자블록이 올바르게 설치된 편의시설은 단 60.2% 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점자블록 설치 법률이 현실적인 사항을 잘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점자블록 설치
법률 매뉴얼에 따르면 횡단 방향과 점자 블록을 일직선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횡단 보도에서 적용이 되는 것인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와 같이 이 점자 블록과 횡단 방향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설치되지 못하고 비스듬하게 점자 블록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이유는 점자 블록이 실제의 길에 굽어지는 각도와 달리 이렇게 유동적이지 못하다는 이유인데요. 이는 점자 블록이 사각형이 되다가 길에 이어져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점자 블록은 시각장애인들에게 눈이고 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존재인 점자 블록이 설치가 미흡하다는 점은 너무나도 놀라운 점이었습니다. 또한 세분화되지 않은 법이 문제를 낳고 있었습니다. 먼저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의 편의 증진 보장을 위한 법률의 시행 규칙에 보면 점자 블록의 크기는 명시되어 있지만 점의 직경과 점 간 사이의 거리는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도시의 점자 블록을 시공할 시 그 크기를 일반 보도 블록에 맞춰버려서 이런 시공사의 잘못 때문에 시각 장애인들은 잘못된 점자 블록을 만져서 길을 잘못 뜨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한 제1조 편의시설의 보장 증진에 관한 법에 보면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점자 블록의 경우에는 햇빛에 반사되거나 눈, 비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는 정확한 재질이 어떤 것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시공사들이 자신의 마음대로 재질을 선정하여서 이는 결국 미끄러짐 등의 안전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시각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법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는 지금 법의 개정이 절실한 순간입니다. 이런 시각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는 법이 도움을 받는 사람을 고려하지 못하고 그저 탁상공론의 결과로만 있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점은 이런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인식의 부족임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번 순서에는 공공정책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정책에는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시각장애인 분들이 안전하게 점자 블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정책 2가지를 제안하였습니다. 첫 번째 정책은 점자 블록 위 장애물 처리 방안입니다. 점자 블록 위에 장애물이 있다 보면 시각장애인 분들은 걸려서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 정책을 보완하기 위하여 저희는 3가지 방안을 생각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불법 장애물 스티커 경고입니다. 이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불법 주차 스티커와 같은 원리로 진행되는 방안입니다. 점자 블록에 60cm 이내에 있는 장애물에 한하여 점자 블록 불법 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이고 이 스티커를 부착하였음에도 일주일 내에 처리하지 않는 상인들에게는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입니다. 그 다음은 TV 광고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흡연의 위험성과 금연의 필요성을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저희는 회의 결과 TV 광고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느껴졌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점자 블록의 열악한 실태와 이 장애물이 있으면 불법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TV 공익 광고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는 전화 및 메시지 공지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으면 그게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심리를 사용하여 상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전화, 메시지, 우편 등을 통하여 점자 블록 위에 있는 장애물의 처리를 요청할 것입니다. 요청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는 클라우드 기부 및 온라인 공지입니다. 클라우드 기부를 통해 모은 소액 기부 금액은 청소년 자치기구 개설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청소년 자치기구 개설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정부의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을 할 것입니다. 이 클라우드 기부 및 온라인 공지에는 2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피빈 방안입니다. 해피빈은 M포털 사이트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액 기부 방안입니다. 이 콩을 누르게 되면 금액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런 광고창을 통하여 점자블록의 열악한 실태를 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생활 속 기부 중 하나인 플로잇이 있습니다. 플로잇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물건을 구입하였을 시 자동적으로 일부분이 기부되는 형식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소액 금액을 아까 말했듯 청소년 자치기구 개설에 사용할 것이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이용자가 많은 만큼 그 이용자들에게 점자블록의 열악한 실태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정책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렇게 많은 활동들을 어떻게 진행하였는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실천들은 계획을 세움으로부터 시작하기에 저희는 실천하기 전에 이렇게 2달간의 계획을 날짜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은 체계적으로 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9월 11일부터 9월 13일 안양이고 100명의 학생들에게 서명운동을 함으로 인해 그 서명운동이 국민들의 여론을 가장 사회에 잘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여 하게 되었고, 실제 이때 직접 기입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답 과정을 통해 의견을 나누며 앞으로의 개선 방안을 찾아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설문조사를 하였는데요. 이때 찬성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10배가량 더 높아 이를 바탕으로 추 계획들과 하위 법들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9월 4일부터 9월 6일 교내 캠페인을 안양이고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안양이고 학생들에게 현재 점자블록이 얼마나 심각하게 깔려있고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를 설명함으로 인해서 사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에서의 캠페인 활동입니다. 저희 안양외고 도트박스 팀은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문제에 관련하여 홍보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안양 1번가에서 8월 18일에서 8월 19일까지 약 이틀간의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문제에 관련하여 알게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온라인에서의 활동입니다. 저희는 지금 미디어의 발달과 인터넷의 발달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를 이용하여 저희는 온라인 활동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자료를 조사하던 중 가장 필요한 것이 법률의 재집행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요 정부 기관 사이트에 법률 개선과 법률 재집행을 요구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점자블록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임을 깨닫게 되었고, 잘 알지 못했던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문제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회참여대회에서의 활동을 통하여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점에서 매우 놀라운 경험을 얻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추후에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이런 활동과 직접 시각장애인들과 면담을 통해서 이런 활동에 통해서 했던 자료 조사와 합하여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국민의 관심과 흥미를 높이고, 이러한 국민과 관심의 증대는 법률 제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비 오는 날 이렇게 그 고무 재질로 되어 있는 그 점자블록 그것 때문에 한번 삐끗한 적이 있어서 이렇게 발표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심사위원분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영 학생에게 여쭤보고 싶은 점은 처음에 이러한 활동을 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채연 학생에게 궁금한 점은
깨진 점자 블록 619개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22억 8,800만 원이라는 액수가 된다고 쓰셨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계산이 나왔는지 네, 여쭤보고 싶고요. 김정 학생은 이것을 왜 클라우드 기부를 받아서 해결해야 하는지 정부의 책임인 것은 아닌지 네,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저부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사회학 동아리라는 같은 동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아리를 하는 와중에 관련 봉사활동, 그러니까 장애인 관련 봉사시설에서 봉사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봉사활동을 하던 와중 관계자분을 통해서 이러한 시각장애인 점자 블록뿐만이 아니라 여러 시각장애인 시설들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얘기를 듣고 관심을 갖게 되었고 또 이제 뉴스 기사 등을 접하면서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방금 22억 8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계산한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또한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장애인 시설 협회에서도 이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시설 불편은 국가에도 책임이 있지만 저희가 교회 활동을 하고 많은 설문조사를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함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는데 이러한 의견에서 들었을 때 사람들이 기부를 하고 싶은데 어디에 해야 하는지 잘 몰랐고 마땅한 단체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직접 이렇게 기부에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하나의 또 사회 참여라고 생각했고 그랬기에 이런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질문 드릴게요. 먼저 그 질문 전에 확인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원고 내용과 아까 발표 내용에 좀 차이가 있어서 방금 제 질문하신 그 클라우드 펀딩 있죠? 원고에 보면 클라우드 펀딩은 그 점자 블록을 교체하기 위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까 발표하시면서는 청소년 자치기구 개설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 잘못된 거죠? 저희가 원고를 쓴 당시에는 그 기부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회의를 통했는데 그게 정부에게 쓰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여 원고에는 그렇게 썼는데 또 발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희처럼 정책을 제안하는 게 정부의 그 보수를 촉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확실하게 들어서 다시 발표할 때는 저희처럼 청소년 자치기구 개설에 쓰이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하여 바꾸게 네,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전유정 학생 대답해 주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그 공공정책으로 제안하신 것 중에 보면 공익 광고가 있어요. 근데 이 공익 광고를 어디다 하냐면 깨진 또는 훼손된 점자 블록에다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공익 광고를 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 점자 블록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깨져 있고 훼손되어 있으면 이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은데 거기다 그림을 그리겠대요. 왜 그러죠? 자, 두 번째 질문. 지혜 학생에게. 전지혜 학생,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블록은요. 어느 공공기관 중에서 관계기관에서 어느 곳에서 담당하고 있죠? 네, 1분 남았으니까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말했던 그 공익 광고에서 깨진 점자 블록에 그림을 그려서 하겠다고 했던 것은 모든 깨진 점자 블록에 그림만 그리다는 것은 아니었고요. 이제 깨진 점자 블록도 물론 보수를 하는 것이 이제 메인으로 저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깨진 점자 블록에 그림을 그려 놓으면 무엇보다도 길 가던 사람들이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마주하다 보니 더 큰 그런 집중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였고요. 그것도 하나의 또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 법률을 알아보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그 점자 블록을 주관하는 기관은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담당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좀 질문이 무섭죠? 근데 이거 여러분들을 선정하신 선생님들이 바로 질문하시는 선생님들이에요. 원고 심사를 통해서 훌륭하게 사회참여 활동을 잘했다라는 모둠들을 선정할 때 여러분들이 뽑히신 거니까 그 정책이 더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조언을 주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양예고 다트박스가 아니더라고요. 도트박스 모두 큰 박수로 다시 수고했다고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